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오늘 첫 소식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미래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를 대부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선거에서 그 보수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의기투합을 한 거죠. 어떤 사안이든 대충 이제 오는데 네, 누구예요?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 유재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의 네. 목소리고요. 예. 두 번째 목소리는 천세경 가칭 미래민주당 창당 발기인 대표의 목소리인데요. 예.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미래민주당 아직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두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뺏길 수 없다. 그걸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단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오히려 조금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천세경 같은 미래민주당 대표도 자신들과 민주당은 아무런 교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앞에서 들으신 유재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성남시 의회 의원이에요. 당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가칭 미래민주당의 천세경 창당 발기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14석 잘 받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자체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심의 표를 얻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고 자체적인 정당 활동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SNS에 이 두 정당을 가리켜서 또 꼬물을 노리고 노리는 또 다른 정치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들 정당이 선관위의 정당 등록 절차를 마치고 등록이 된다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오히려 표가 갈라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아무튼 좀 신경이 쓰이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공개적으로 민주당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방위로 우리도 이런 비례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하는 그 일종의 정당 방위론이 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해가지고 그 맞대응 카드로 만약에 그게 그 효과가 있으려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민주당이 위성 정당이 될 때만이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미 자기들은 비례 위성 정당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정당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앞에서 뉴스세계에서 잠깐 나왔지만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이 두 정당 역시 지금 정당을 등록해서 신청해서 제대로 정당 선관위가 인정하는 정당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참 정당이 무슨 떴다방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이상하게 미래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이 만든 이후부터 지금 떴다방 형태의 정당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떴다방이 아니고 떴다당이군요. 떴다당.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탈출. 우리 차 뒤로 수십 대가 따라왔다. 조선일보는 특파원의 극적인 우한 탈출기를 담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그 반응이 별로 안 좋던데요. 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조선일보가 어제 조간에 자사의 박수찬 특파원이 우한 탈출기를 경험했다라면서 이 우한 탈출기를 큼지막하게 정말 실었어요. 네.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 기사에 대한 질타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사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충 이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 지역을 봉쇄한 이유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조선일보는 지금 유유히 새길로 빠져나왔다고 자랑질하는 거다. 일단 이 사람이 격리가 시급하다. 네. 어이가 없다. 탈출이 아니라 방역망을 빠져나온 거잖아. 라면서 조선일보와 박수찬 특파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 근데 이제 검사는 받았나요?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예. 누리꾼들도 지금 검사 받았냐는 지적을 지금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조선일보 박수찬 특파원 이름으로 베이징에서
베이징발 기사들이 2건 올라왔어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고 우한 베이징, 폐렴 관련된 국내로 아직 들어 있고 네, 있고 후속 건 기사를 아니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베이징에 머물러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리꾼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예. 특파원이 베이징을 활보하며 취재를 다니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 본인과 베이징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중국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격리 조치 받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우한에서 탈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는 어떤 그 기자로서의 어떤 분투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전공 기자도 있고 하는 것이. 근데 전공 기자는 들어가지 않나요? 잠입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건 탈출 취재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취재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기자의 분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뭐냐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없을 때 성립되는 네.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질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이것이 단순히 기자의 어떤 분투 취재로만 이야기될 수 없는 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된다면 네. 질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의 지적도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건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가서 나왔다. 그리고 뭐 방역 당국의 검역을 피해서 나왔다. 네. 이게 다지 않냐? 음. 뭐 들어가서 정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들쳐업고 나왔다면, 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이건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음. 그런데 내가 들어갔고 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줬다. 이거 오히려 지금 중국 보건 당국을 비웃는 꼴이 아닌가. 네. 이런 질타가 쏟아지는 거죠. 아무튼 만에 하나라도 검사를 안 받으셨다면 먼저 검사부터 좀 받기를 네, 네. 권하고요. 김종욱 님이 미니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하기 잘 지킵시다. 위생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일하게 대처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그 정부 대처도 좀 꼼꼼히 살펴가면서 이제 지금 같이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네,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일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겸사겸사 홍보노트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컨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